당신의 성공 투자를 위한 주템 전문가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는 방법. 인터넷 검색창에 www.sctv.co.kr을 입력하시면 주식챔피언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수 있는데요. 주식챔피언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주식 아카데미 무료 공개 방송, 실시간 무료 종목 상담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투자 파트너 주식챔피언,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뚜기뚜기 메뚜기의 뉴스 팔로우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 주간의 많은 뉴스들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인데요.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어떤 업종을 봐야 될지 뉴스를 통해서 뭔가 유추하기가 많이 힘들잖아요. 그럴 때 저희 뉴스 팔로우를 시청해주시면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어떤 뉴스들을 만나볼지를 선정하기 앞서가지고 먼저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저희가 추석 전에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추석 전에 9월 22일 토요일에 무료 강연을 준비했어요. 오후 1시에 서울 유안타증권 본사 3층 강의실에서 열리니까요. 명절이지만 조금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라면요. 수도권 계시는 분들은 꼭 오셔가지고요. 하반기 투자 전략뿐만 아니라 투자에 대한 노하우를 조금 배워가시는 시간으로 좀 잡아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뉴스들을 조금 체크해볼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뉴스로는 제약바이오 관련 뉴스인데요. 회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다라고 하죠. 삼상전까지 일어났던 모든 비용들을 이제는 비용 처리로서 진행을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중소형주들은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조금은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국면으로 셀트리온하고 신라젠과 같은 대형주들은 조금 과하게 올라가는 그런 형태들도 많이 나와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많이 고민하고 계실 거고, 제약 바이오주를 다시 한번 투자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실 텐데요. 저는 일단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상승할 수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1상과 2상, 3상까지 들어갔던 모든 지출을 비용으로 잡는다라는 것은요, 손실로 기록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회계 장부상에 뭔가 조금 비용이라든지 손실이 발생이 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조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3상까지의 비용이 많이 들어갔던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손실이 갑자기 발생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시장 충격이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 종목이 뭐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가 되기도 하고 뭔가 우려가 됐던 부분이 해소가 된 건 맞지만은 결과론적으로 본다면은 좋게 해소가 됐다라기보다는 조금 안 좋게 해소가 된 국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약 바이오를 들고 있다면 역시나 조금 이번 반등세에 힘입었을 때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신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은 단기적으로 짧은 수익을 챙기고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약 바이오 관련주를 들고 있고, 그리고 신규 투자를 하셨다면은 빠르게 수익 실현하신 다음에 그 이후의 흐름을 좀 지켜보고 충격이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좀 더 상승세가 만들어지는지를 보면서 한번 한 발 뒤로 나간 다음에 지켜보다가 대응하더라도 좀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저는 지금은 이 뉴스를 보니까 약간은 매도의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를 잘 팔아내신 다음에 수익을 챙기고 조금 이후에 다시 들어가거나 다른 종목으로 조금 더 재미를 볼 수 있는 시간들 조금 마련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로는 부동산 관련 뉴스입니다. 왜냐하면은 부동산은 지난 8월 때부터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정권이 바뀌자마자부터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면서 이제 서울 집값 잡기의 주력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9월 13일에 9.13 대책이 나온 다음에 사실 매수 문의가 굉장히 많이 주춤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급등세가 좀 멎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하나, 또는 내 집을 사야 하나, 아니면 지금 더 오르기 전에 지금이라도 잠깐 멎어 있을 때 사야 하나, 그런 생각들 하실 수도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은 너무 개인 투자자, 우리가 흔히 개미라고 말하잖아요. 개미의 발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부동산 대책은 축적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한 정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아무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들고 있는 매수 물량을 들고 있는 어떤 매물을 들고 있는 사람들, 이제 매도 악성 대기 물량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뭔가 매도 대기자들이라든지 신규 매수자들은요, 지금 이런 정책들이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참고 있는 것 뿐이지 결국에 터져 나올 때는 한 방에 터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말은 지금 약간 주춤하고 멈춰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부동산은 굉장히 과하게 과열되어 있는 상태가 터지기 직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정책들이 하나하나 나오면서 과하게 이제 좀 공격적으로 정책이 약간 들어가게 된다면은 역시나 과도한 급락을 피할 수 없다 생각이 들고요. 과도한 급락이 나오게 된다면은 역시 지금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저렇게 폭락을 하거나 갑자기 급락을 하거나 어떤 충격을 받게 되면은 주식 시장도 사실은 만만치 않게끔 충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기업들이 전부 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도 특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은행 쪽에도 금융권 쪽에도 타격을 입을 수가 있다라는 점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서울 집값이 이제는 더 오르나 안 오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울 집값이 잡히고 나면은 전국적으로 집값이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 형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지방도시 쪽은 엄청나게 큰 충격이 받을 수가 있고요. 서울 집값도 어느 정도의 충격은 피하지는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투자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요, 조금만 기다려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당장 집이 급한 게 아니시라면은 굳이 무리해서 집을 사시거나 갭 투자 쪽으로 이렇게 뭔가 눈을 돌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드니까요. 저는 조금 더 천천히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는요,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일어났는데 거의 여태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세 번째 정상회담이 여태까지는 보지 못했던 그런 그림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친화력과 뭐 어떤 좀 도전 정신들도 많이 보여진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백두산뿐만 아니라 뭐 5.1 광장에서 5.1 그 경기장에서 뭐 연설을 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 이제는 종전에 거의 다 가까워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의 내용을 제가 쭉 한번 읽어보니까는 실체적인 이야기들보다는 이제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변에 있는 그 핵시설도 문 닫겠다 그런 식으로 조건부로 약간 걸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다 한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이제 유엔 대북 제재가 조금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뭔가 지원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뭐 연내 도로라든지 철도 착공식은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 형태들이 조금씩 진행이 된다면은 어떤 게 걸림돌이 되느냐, 역시나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유엔 대북 제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었던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많이 느낀 바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very exciting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더 많이 기대되고 많이 흥분된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아주 성공리에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느 정도 초석은 잘 깔아놨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도록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좀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오는 24일인가요? 24일쯤에 또 그 미국과의 또 정상회담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한미 정상회담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대책을 짤지는 의론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미국과 북한이 만나서 이야기가 된다면은 아마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조금 크게 끼칠 만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은 과하게 기대감으로 올라온 종목들이 많았다면은 이제는 조금 더 구체화되고 실체화된 종목들이 조금 쭉쭉 치고 나가면서 시장 주도주들이 조금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선별적인 투자가 좀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과도하게 지금 기대감이 휩싸여서 이 종목은 올라갈 거야 라고 남북 경협주를 선택하시기보다는 실제로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진단을 하고 뉴스를 조금 챙겨보고 뉴스를 또 기다리는 그런 심정으로 아직은 투자하는 것보다는 좀 더 구체화된 내용들이 나왔을 때 하시는 거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즘 남북 경협주들이 많이 안 움직이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 움직이지 않는 현상들도 역시나 지금은 관망세가 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지켜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트럼프의 반응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과 트럼프 이 세 국가 간의 이야기, 그리고 옆에는 옆나라죠, 시진핑과의 이야기도 뭐 잘 진행이 돼야지 주식시장에서 이제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지 않을까. 남북 경협이 거품이었을지 아니면은 시장을 교체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또 주도주가 나와줄지는 좀 까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과하게 투자하시지는 마시고요. 일단 조금 더 기다려 본다면 착공식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이야기들까지 정책적으로 또는 뭔가 외교적으로 이야기들이 더 나와줄 때 투자를 결정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그러한 내용 속에서 이제 24일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난다라고 하죠. 그래서 미국과 북한 만나서 비핵화 협상이 재개가 될 것인가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핵과 이제 전쟁의 위협성을 완전히 없애자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나름의 좀 감명을 받았다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핵을 완벽하게 포기를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확실히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핵을 포기한다라는 게 쉬운 협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쥐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협상 카드가 핵이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아무것도 얻어내지 않고서는 좀 포기하긴 힘들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뭐 우리나라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중간자 입장에서 잘 중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어느 정도의 협상안을 제시를 하고 서로의 좀 만족할 만한 수준의 내용이 나와준다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금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남북 경협주가 4월달부터 지금까지 급등락을 반복을 했다가 최근 한 6월달부터는 좀 시들시들한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될지 아니면은 뭔가 삐끄덕하면서 다시 한번 폭락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앞으로 남북 경협주는 역시 투자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선별적인, 여러분들이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선별적인 접근이 좀 중요하다는 것만 잘 기억하신다면은 남북 경협주 들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잘 탈출할 수 있을 것이고,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아마 수익을 좀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아직까지 뭐 정해진 거라든지 뭐 완벽하게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감으로 섣부른 투자는 조금 저는 약간 주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좀 더 현명하게 대처를 하면서 많은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한다면 저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충분히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질 것이다 생각이 드니까요. 제가 뉴스 팔로우 시간에서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뉴스와 그리고 만족할 만한 분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를 팔로우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뉴스 팔로우 시간 맞춰보도록 하고요. 저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죠. 9월 22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서울 유안타증권 본사 3층 강의실에서 저희가 강연을 준비했으니까요. 직접 만나서 저의 투자 전략도 한번 들어보시고 하반기까지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배워가시는 시간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민족 대명절인가요? 네, 어쨌든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추석이 다가왔기 때문에요. 추석 한가위 잘 보내시고요. 너무 아프지 않도록 체력 관리도 잘 하시고, 아마 추석 전까지는 시장이 조금 비실비실할 수 있으니까요. 끝나고 난 다음에는 다시 또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추석 잘 보내시면서 체력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뉴스 팔로우 시간에서 만나 뵙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뚜기뚜기 메뚜기의 뉴스 팔로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잊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